자, 오늘은 9번째 강의고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 네. 니만 피어슨 디텍터까지 커버를 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약간 시작을 했고 오늘 2시간 연달아 할 건데 원래 첫 시간 것까지 커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최대한 많이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둘째 시간까지 한다고 하고 천천히 할까요? 조사 못 사죠, 그렇죠? 네. 최대한 니만 피어슨 디텍터를 다 끝내는 걸로 합시다. 네.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 리뷰를 할 텐데 제가 리뷰할 때마다 하는 게 뭐죠? 어떤 때는 빼먹기도 하지만 꼭 리마인드를 시켜주죠. 이 과목 전체의 스트럭처예요. 어떻게 돼 있었어요? 트리를 그렸죠,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리를 그리는 거예요. 트리는 사실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트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어때요? Statistical Inference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가 이렇게 갈라지죠. 몇 개로? 3개로 갈랐어요. 이 과목에서는. 사실은 뭐 더 많이 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가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쳐냈어요. 제가 가지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랜덤 오브저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Statistical Inference 문제는 랜덤 오브저베이션을 하는데 그 랜덤 오브저베이션을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모델할 거냐, 어떤 수학적인 엔터티를 가지고 모델링 할 거냐, 랜덤 썸띵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칼라 뭐 있지만 벡터가 스칼라를 포함하니까 먼저 벡터 오브저베이션. 그 다음에 이 벡터라고 그러면 finite length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델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어때요? 메모리가 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웬만한 건 벡터로 해도 되죠. 어떤 때는 그냥 벡터로 안 하고 시퀀스로 모델링 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또 이게 뭐 문제를 보면 도저히 벡터로 모델링을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보면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일단 시퀀스, 그러니까 랜덤 시퀀스죠. 그 다음에 웨이브 폼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오브저베이션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누죠? 일단 오브저베이션 가지고는 이제 다 나눴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합니까? 파라메타가 그렇죠? 랜덤 퀀터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 랜덤 퀀터티라면 그것을 디스크라이브하는 probability space가 있겠죠. 그럼 probability space는 트리플렛이에요.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probability,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 이럴 때 이 sample space가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 오메가가 countable set으로 되어 있느냐, uncountable set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디텍션 문제와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probability space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여러분이 괴로워할까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랜덤이 아니라면 여전히 어떤 셋의 멤버겠죠. 이 가능한 파라메타가. 이때 이 셋이 countable 셋이냐 또는 uncountable 셋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랜덤일 때와 마찬가지로 디텍션 문제냐 에스티메이션 문제라고 나누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 가지 이렇게 올라와서 3개로 갈라진 다음에 또 2개로 나눠졌어요. 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나눴어요? 파라메타가 그러면 랜덤이냐 아니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랜덤 파라미터일 때, 넌 랜덤일 때, 랜덤, 넌 랜덤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제일 위에 거는 끝냈어요. 지난번에 벡터 오브저베이션의 디텍션의 랜덤 파라메타는 끝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은 벡터 오브저베이션의 디텍션의 넌 랜덤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운 게 뭐였어요? 어떤 크라이테리언? 따라해보세요. The minimax criterion. 예, 한번 입에서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해요. 그렇죠? 말 안 하면 안 나오죠. 두 번째 배운 게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따라하세요. The Neyman-Pearson criterion. 예, The Neyman-Pearson criterion 하에서 우리가 옵티멀 디텍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은 어떻게 기술이 됩니까?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이죠. 그렇죠? 뭐가 옵티멀하냐를 니만 피어슨이 이런 크라이테리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나중에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괜찮은 physically meaningful한 어떤 크라이테리언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초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예, 알죠? 누군지. 예. 그러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도교수는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따로 이제 둘 다 지도교수예요. 다른 사람의.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어떤 문제인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야죠. 맞아요? 어떤 문제인지. 근데 크라이테리언 자체는 사실 벡터 오브저베이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일 수도 있고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일 수도 있고 스칼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디텍션 문제이고 특히 어떤 디텍션? 바이너리. 그렇죠? 바이너리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non random parameter. 자, 이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prior probability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있는데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으면은 베이지안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 상당히 그럴듯하죠. 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뭐겠어요? 또 없는 게. 물론 우리가 코스트를 줄 수 있어요. 코스트를 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리만 피어슨 레마에서는, 리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에서는 코스트를 유니폼으로 준다고 봐도 되고, 또는 우리가 두 개의 에러 이벤트가 있죠. 두 개의 에러 이벤트를 이름을 붙였어요. 어느 게 폴스 알람 이벤트예요? 어느 게 폴스 알람이에요? 이 중에 폴스 알람이란 것은 불이야 또는 적기다 하는 데서 일단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식이 먼저가 아니라 개념이 먼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접하는 게 먼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폴스 알람이에요. 잘못된 알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교수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놈이 또 다른 놈이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쥐포였어요. 이름이 쥐포다. 미친 개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에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텍션에서 D를 많이 써요. 어떤 때는 A도 안 써요. 그냥 false alarm이라서 그냥 F만 써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텍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이벤트가 나타날 확률을 P sub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으로 P sub FA 또는 P sub F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나타날 확률 P of D, 그 다음에 miss probability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요것도 같은 거고, 그렇죠? 얘는 이름 안 붙였어요. 자, 이 네 개의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느 이벤트의 확률과 어느 이벤트의 확률을 더하면은 1이 됩니까? 예, 세타가 0일 때 예를 들어서 세타에서는 이거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고 유니언은 전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 더하기 요게 1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 더하기 이것도 말 잘못했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트레이드 오프 한 게 있지만 거꾸로 이것과 이것은 트레이드 오프는 아니죠. 그렇죠? 트레이드 오프란 것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건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 커지고 이런 관계고, 이쪽은 어때요?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하나도 일반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뭐가 결정되죠? 디텍터를 디자인하면 이것과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는 이것과 이것이 결정되고, 또는 이것과 이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라인에서 하나, 이 라인에서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렘마에서는 뭐를 쓰냐면 주로 이놈과 이놈을 써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 옮기는 동안. 자, 리만 피어슨 옵티멜리티, 더 리만 피어슨 옵티멜리티 크라이테리언이 뭐였었는지 한번 해보세요. PF, PD, PM을 써서 나타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the Neyman Pearson Optimality Criterion은 이런 거였어요.
maximize probability of detection subject to probability of false alarm upper bounded by some alpha. 알겠어요? 또는 여러분이 원하면 이거를 minimize probability of miss subject to false alarm rate upper bounded by alpha 이렇게 써도 되죠? 알겠습니까? 두 개 똑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요거 용어를 좀 쓰기로 했어요. 알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V는 IR이라고 하면 좀 항상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볼티지, 커런트, 뭐예요, 레지스턴스 이런 게 있듯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습니까? 그게 노트에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디텍션 프로바빌리티를 그 디텍터의 파워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파워풀한 디텍터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디텍션 확률이. 알겠어요? 파워풀하다를 디텍션 확률이 크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그렇죠? 디텍션 확률이 크다를 파워풀하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 말을 차용해서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논문 쓸 때 뭐 리스트 뭐 파워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만들었어요, 용어를. 그 다음에 이것은 size라고 해요. size. 알겠어요? false alarm은.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제 니만 피어슨 렘마가 추구하는 디텍터가 뭐냐 볼까요? 사이즈가 upper bounded by alpha면서 파워풀한데 가장 파워풀하죠. 그래서 니만 피어슨 디텍터를 the most powerful detector with size alpha라고 하는데 사실 사이즈가 알파가 아니죠. 알파 이하죠. 그래서 이때는 레벨 알파라고 해요. 만약 이게 이퀄이 되면 사이즈가 알파라고 하고.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물 같은 게 있을 때 레벨이라고 하죠. 워터 레벨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밑으로는 다 물인 거죠. 고층만 얇게 물이 아니라 레벨 그러면 그거 밑에는 다 물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레벨 알파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게 이퀄이면 사이즈 알파라고 하고. 그러니까 찾는 게 뭐라고요? 말로 표현하면 이제 We are going to find the most powerful detector with level alph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with false alarm level alpha 이렇게. 알겠어요? 네. 네, 이건 다 얘기했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이제 포뮬레이트를 했어요. 프로블럼은 포뮬레이트를 했는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제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실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프로블럼 푸는 세 가지 단계가 아니라 뭐 태클이라고 할까요? 태클을 하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포뮬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포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포뮬레이션에서 그렇죠. 오브젝티브 펑션을 골라야죠.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적합한가? 그래서 여기서 또 갈라지죠. 그래서 크라이테리언. 뭘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가? 뭘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미니마이즈하고 맥시마이즈 하는데 무엇을 컨트롤해서?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알겠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컨스트레인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탠다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들이 어떤 모양을 가져요? 이런 꼴을 가져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죠. 딱 요 모양에 하나씩 1대1로 대응이 돼요. 보세요.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 있죠? 사실은 F예요, F. 그쵸? 아직 X는 안 정했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뭘 어떻게 해서, 뭘 컨트롤해서. 아직 모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파라미터 X. 여기 다시 조정할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예. 요게 오브젝티브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파라미터고, 이게 컨스트레인트에 관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전에도 말했지만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약간 얘기했죠. 예. 대부분의 것들은 어때요? 멀티 크라이테리언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Find the solution. 이게 문제는 어려워요. 사실은 뭐예요?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잖아요. 문제는 잘 포뮬레이트 됐어요.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총각이에요. 여러분처럼. 아니면 처녀예요. Maximize 배우자의 얼굴, 용모, 뷰티. Subject to I'm in post-tech.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subject to 뭐 쭉쭉쭉 달았어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사실은 잘 계산해 보니까 인터섹션들을 해보니까 empty set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serious한 existence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알겠어요? 잊지 말아요. define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define을 하잖아요. 뭔가를 텀을. 그러면 바로 뭘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existence와 uniqueness. 최적화 문제도 동일해요. 여러분 문제를 딱 보면 있잖아요. 포뮬레이션이 끝나면 사실은 뭐예요? 이거 먼저 체크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예 나눠봅시다. 이거를. 저는 이걸 구별을 안 했는데 나누죠 뭐 차라리. 4단계로 합시다. 4단계. 요걸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하고 여기다가 이그진스턴스와 유니크니스를 체크합시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때는 찾아봐야지 이그지스턴스 하는지 알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용케도 어떤 경우는 찾기도 전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찾기도 전에 유니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최적화 개설할 거라 그랬죠.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1 and 2를 개설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개설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늦게 졸업한다는 뜻이에요. 안 듣고 졸업하기를 기원하겠어요. 적어도 2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문제만 포뮬레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프로퍼티를 딱 보면 이게 둘 다 yes, yes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열심히 찾아서 여기 정말 있네 이래야지 이게 증명되는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찾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all solutions. 알겠어요? 우리가 본래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도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기들 중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고 점장님한테 찾아갔더니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좋죠 일단. 너희들 동기 중에서 네가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집에 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별로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동기들 70 모임 되어서 모임할 때 물어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잘 사는데 다 거지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밸류에이트해서 그렇잖아요? 값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들 중에서는 있잖아요.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책들 중에서는 이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트 하는데 포커스가 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그 프로바빌리티에서 컴퓨팅하는 테크닉들이 줄줄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은 제가 사실은 밸런스를 좀 잘못 뒀어요. 잘못 뒀다기보다는 한쪽으로 바이어스를 확 시켰어요. 대부분의 문제나 여기 나오는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걸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거나 알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걸 계산하라고 안 해요. 왜?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솔루션은 쉽게 찾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산이 어려운 게 있어요. 믿어지지 않죠 지금은?
예, 당연히 솔루션이 찾아지면 이것도 금방 개선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솔루션을 찾기도 어렵고 얘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4 steps를 이제는 리바이즈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4 steps to tackle an optimization problem. 자, 따라해요. Formulation, existence and uniqueness, find the solution, evaluate the performance. 그래서 자세히 보면 the, all 이렇게 써놨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솔루션이 유니크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옵티멀 솔루션이 유니크 안 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옵티멀 솔루션 유니크 안 하다는 건 예를 들면 미니마이즈하는 값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I'm satisfied 이런 경우가 있고, 알겠어요? 어떤 때는 처음부터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더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더 옵티멀, 더 유니크 솔루션을. 어떤 때는 all 솔루션을 찾아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 existence uniqueness에 굉장히 약해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all을 찾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하나만 찾아요. 알겠어요? 분명히 이 문제는 뭐 뭔지 모르지만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all을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거 하나만 찾아요. 그래서 와, 다 했다, 졸업해야지 이거 발표하고 맨날 있다가 교수님이 Do you have result? 그럼 탁 갖고 왔다가 뭐야, 하나도 안 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찾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난 이걸 해야 돼. 졸업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래서 니만 피어슨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으로 가서 어쨌든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알겠어요? 예.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이 부분은 스킵하고 여기로 건너뛰겠어요. 알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막막하죠. probability of detection을 maximize 하는데 false alarm probability가 알파 레벨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레벨 알파를 만족해야 된대요.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라겠어요, 제가 이럴 때. simplify 하라 그랬잖아요. simplify. 그렇죠? simplify예요. 어떻게 simplify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오브저베이션이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 랜덤 벡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냥 문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클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 Let me simplify.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분류를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찾아낼 수 있어요. 좋아, y는 랜덤 베리어블이야. 그럼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simplify해서 하고 싶어요? 복잡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어떤 걸로 하고 싶어요? 랜덤 베리어블 분류법을 알아요, 여러분이? 혹시 호환씨?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30개형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아영씨 30개형. 잘 모르죠? 올라가면은 그 윗몸 일으키기 하는 그게 있어요. 제 오피스에 30개형이에요. 방금. 자, 현수씨 뭐 눈을 깔고 있어요. 현수씨.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다 배웠거든요. 뭐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준씨? 30개형이에요. 큰일인데. 랜덤 베리어블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discrete, continuous, 그 다음 mixed. 간단하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종로학원 딱 갔더니 첫날 영어 시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about의 동의어 10몇 개 대보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왜 그러나 몰랐는데 저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알고 있는 거랑 깨달은 거랑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분류할 줄 안다는 얘기 이제 깨달은 거, 득도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어느 걸 하고 싶어요? 디스크리트로 합시다. 알겠어요?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y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이제 모델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떤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따르겠죠? P0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왜 P를 써요? F를 안 쓰고? 이게 mass function이어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기 때문에 이제는 P를 쓰는 거예요. density면 제가 F를 썼을 텐데. 그럼 제로는 여기 하이파스시스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이 하이파스시스에서 나타나는 이 Y 분포랑 mass function의 분포랑 하이파스시스 1에서 나타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라고 했으니까 이 Y로 가능한 게 카운터블 하겠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파이나이트하게 합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Y는 Y1, Y2, 따따따 해서 Y 뭐라고 할까요? YL 알겠어요? 어떤 L개의 디스크리트한 Y 값에서 우리가 그 확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Visualize라고 했죠. Visualize. Visualize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Y예요. 이것도 뭐 복잡하게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이러면 그냥 저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리얼로 합시다. 그렇죠? 리얼로 한다면 이것도 어때요? 서로 다를 거고 순서대로 된다고 해요.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이고 그렇게 안 하기만 해봐요. 시험 볼 때. Y1, Y2에서 YL Y1, Y2, YL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Visualize 알겠어요? 그래서 Visualize를 해요. 근데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일 때 이렇게 STEM 펑션을 쓰면 매틀랩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나오죠? 그게 각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Y2에서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0.4만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이파서시스 제로 하에서는 Y2가 관찰될 확률이 0.4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로 하이파서시스일 때의 이 PMF랑 원 하이파서시스일 때의 PMF가 완전히 똑같으면 디텍션 구별이 되겠어요? 우리가 관측 값으로부터 뭐였는지 알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놈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됐는지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됐는지 알고 싶은데 둘 다 똑같으면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면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딱 두 군데서만 다르다든가 뭐 전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분포예요. 얘들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봐요. 예를 들어서 Y1이 관찰이 됐어요. Y1이. 그때 여러분의 합리적인 디텍터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Y1이 관찰이 됐어요. 어느 건지 몰라요. 그렇죠? 어느 H1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1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조금 높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의 1이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9승 이렇다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Y1이 딱 관찰이 됐어요. 여러분의 디텍터는 또 여러분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경우든 그렇죠. 알파 레벨 다 필요 없어. 지금 비율이 얼만데 그렇죠. 얘는 거의 1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99승이면 10의 99승 배만큼 얘가 확률이 높잖아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얘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Y1에서는 세타 햇은 1 0이죠. 쏘리 0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엔지니어링이 아니죠. 그렇죠? 엔지니어링 인투이션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수학을 이용해서 엄밀하게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감은 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큰지가
그 지점에서, 즉 y 어떤 L에서 내 디텍터의 아웃풋을 결정하겠구나. 이런 감이 좀 오죠?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안 그리면 그런 감이 전혀 안 온다고요. 알겠어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저도 안 왔어요. 뭐 저라고 대학원 때 앉아가지고 팔짱 탁 끼고 이렇게 보면 추상적인 걸 싹 얘기하면은 그냥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알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알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알겠어요? 속으로는 막 이그젠플 찾고 막 난리 쳐놓고 겉으로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눅들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참고로 이제 제가 재수해가지고 두 번째 시험을 볼 때 우리 반에 있는 2명이랑 같은 학과를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셋이 모여 짰어요. 야, 1교시 끝나고는 네가 너무 쉬워서 이거 시험 보나 마나다. 나는 합격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내가 맞장구를 쳐주겠다. 둘째 시간에 네가 다 짰어요. 우리가. 그렇죠? 딱 시험을 봤는데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녀석이 벽을 치면서 이렇게 시험을 쉽게 내면 재수생들은 언제 합격하란 말이야. 너무 쉽지 않았냐?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애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사색이 됐어요. 그렇죠? 고3들이 수학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이야 이건 뭐 수석이다 수석.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속으로는 어때요? 어려웠는데 내가 그 말을 할 때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렇죠? 예. 속으로는 큰일 났네 이러고 있고. 자, 알겠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천재는 없어요. 예.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릭들을 배워요. 저한테. 알겠어요? 여러분이 뭐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듣기 싫어 죽겠는데 지도 교수님 들어서 할 수 없이 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 차원에서 온 사람 말고. 예. 그런데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배워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자꾸 훈련하면은 어느새 여러분이 있잖아요.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돼요. 웬만한 문제는.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풀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그럼 나도 언제나 풀 수 있어요. 심지어 웬만한 사람이 잘 못 풀어도 나는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감을 잡았어요, 이제.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고 다시 뭘 해야죠? 수학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세팅 하에서 우리가 그 최적화 문제를 다시 리이그제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max 뭐였죠? PD 그 다음에 subject to PF upper bounded by alpha였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세팅 하에서 이놈 구하고 이놈 구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그렇죠? 디텍터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 디텍터는 어떤 형태의 디텍터가 돼요? 디텍터는 항상 오브저베이션의 함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어떤 디텍터를 생각하라고요? 랜더마이즈드 디텍터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근데 바이너리니까 어때요? 그걸 델타라는 값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오브저베이션 y sub l에 대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언더스코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델타 언더스코어가 말하는 것은 델타 오브 y1, 델타 오브 y2, 델타 오브 yl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델타 오브 YL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 사이죠. 항상. 맞습니까? 네, 각각의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say H1, 그러니까 세타 head equals 1이라고 말할 확률들이에요. 얘들이 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벡터를 찾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제 length L짜리 벡터를. 오, 이건 좀 할만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length L짜리 벡터를 찾는데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어때요? 0에서 1 사이까지의 상수예요. 알겠어요? 각각이 썸이 1이다 아니에요. 그렇죠? 각각이 0에서 1 사이예요. 각각이. 그래서 length L짜리 벡터를 찾는 문제로 바꿨어요. 여기는 성공적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이것과 이것을 무엇의 함수로 나타내야죠? 그렇죠. 델타의 함수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는 완전 수학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나타내 봅시다. 참고로 우리가 노테이션을 도입하겠어요. 얘를 P0라고 하고 얘를 P1이라고 합시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면 델타도 어때요? 각각의 Y1에서 YL에 대해서 값이 있잖아요. 그걸 벡터로 나타냈듯이 이 probability
density, mass 펑션도 어때요? 각각의 y들에 대해서 확률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p0, p1 언더스코어라고 쓰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length L짜리, 캐피탈 L짜리 벡터고 얘도 캐피탈 L짜리 벡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제가 PD와 PF를, 이게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P0, P1, 델타로 나타내 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제가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에 쓰는 동안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문제를 제가 스테이트를 했어요. probability of detection과 probability of false alarm을 P0가 뭐라고요? hypothesis zero에서의 observation의 PMF라고 했어요. P1은 뭐라고요? 그러면 hypothesis 1에서의 observation의 PMF라고 했어요.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 다음에 델타는 뭐라고요? randomized decision rule에서 그 각각의 observation에 해당하는 YL들에 대해서 0에서 1 사이 어떤 값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을 또 세 개 써서 PD와 PF를 나타내라는 게 문제예요. 자, 확실히 알겠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visualize, simplify, 뭐 represent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 상당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들한테 감사해요. 알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2.5년 가르치면서 득도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죠? 큰 고통 없이 PhD급 레벨로 생각할 수 있나를 연구를 했어요. 제가 애를 가르치면서.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건 암호죠, 사실은. PD, PF는 완전히 암호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다른 말로 represent를 해야 돼요. equal 해서 뭐라고 써야 되는데, 이 probability죠. probability of event니까 당연히 시작은 PR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를 적어놔야죠. 맞습니까? 어떤 이벤트예요? 디텍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타가 1일 때 디텍터의 아웃풋도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텍터의 아웃풋이 1이어야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인데 언제? 세타가 1일 때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디텍터의 아웃풋은 랜덤 퀀터티예요. 그래서 캐피탈 세타를 쓰겠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의 확률인데 언제? 파라메타가 1일 때인데 이 파라메타는 일반적으로 이제 더 이상 랜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컨디셔닝 바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한 노테이션을 쓰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마이콜론이라는 이게 싫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죠? 오히려 이건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게 암호죠, 그렇죠? 완전히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이거 컨디셔닝 바로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상한 암호 안 쓰겠어요. 싫어요, 저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기회를 줄게요, 여러분한테. 명예를 회복할. 속으로 지금 명예가 좀 손상됐어요. 여기 틀려가지고, 그렇죠? 자, 명예 회복의 기회. 이거 써봐요. 써봐요, 빨리. 긁는다고 되지 않아요. 빨리 써봐요. 이미 맞았어요? 오. 네. 맞습니까? 보세요. 맞아요? 네. 이벤트는 똑같아요.
하지만 일종의 컨디션에 해당하는 게 다른 거죠. 컨디션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얘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게 0, 1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쵸?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떤 디어렘을 쓰라고요? 이럴 때? 예,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써야죠. 뭐를 도입해서? observation y를 도입해서. 알겠어요? 써봅시다. 자, 맞나요? 척척 나와야죠, 그렇죠? 네. 이 probability인데 이 이벤트에 y를 컨디션으로 도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y에 대한 unconditional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있으니까 여기 다 붙여야죠. 이렇게 세마이콜론 세타는 1, 세마이콜론 세타는 1. 이것만 없애고 나면 그냥 ordinary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죠. 예, 아, 또 명예가 손실됐어요. 좀 훼손됐어요. 이거 해봐요. 이거. 해봐요. 예, 명예 회복의 기회. 예.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나서 옆에 친구 거 보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틀리면. 알겠어요? 다 맞은 척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봐가지고 확인하지 말아요.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자, 이제 다 맞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맞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얘들을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근데 쓰려고 하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오, 얘가 바로 P1의 몇 번째 엘리먼트예요? 1번째 엘리먼트고 얘는 P0의 1번째 엘리먼트죠. 오, 성공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도대체 얘가? 얘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죠?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디텍터는 뭘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죠? 오브저베이션만 가지고 내리죠. 얘를 알아요 몰라요? 오브저베이션이 주어지면 그냥 이 확률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드랍 다른 놈으로 할게요. 얘는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라인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하나만 써보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되니까 빨리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썼죠, 여러분들. 그렇죠? 서메이션으로 썼어요. 맞아요? 네, 이런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검은 띠들은, 이렇게 블랙벨트들은 이렇게 딱 써요. 알겠어요? 네, 물론 서메이션으로 써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수라고 하죠. 그렇죠? 네. 한자 좀 씁시다, 오래간만에. 참고로 제가 이 말을 썼다가 그렇죠?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말을.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안 쓰고 얘들은 좀 존중해 주죠,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말을 격하게 해요, 그렇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건 코리안 버전이고 차이니즈 버전은 뭘 것 같아요? 맞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신수고요. 아, 네가 새로 와서 잘 못한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넌 안 돼, 이런 거고. 처음 하시는군요.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잘 못하시는군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버전은 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고수라고 안 해요. 겸손하죠, 그렇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상수라고 해요. 조즈라고 하죠. 조즈. 조즈다 그러죠. 조즈다. 뭘 잘하잖아요. 오, 조즈다. 조즈 됐어요. 알겠어요? 참 다르죠? 좀 오래된 단어들은 이 동부아시아 나라들이 다 다른 단어를 써요. 이건 뭐 여담인데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1층, 2층, 3층에서 층이라는 걸 쓰죠. 중국 사람들은 뭘 쓸까요? 누각 할 때 그 루자를 써요. 루자. 1루, 2루, 3루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개자를 써요. 우리가 계단할 때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지하철을 딱 타려는데 일본에서 지하 2개로 가래요. 알겠어요? 지하 2층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조즈다. 뭐 이게 신슈이 뭐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고수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봐요, 지금. 자, 서메이션으로 나타내도 되고, 서메이션이 쉽죠? 서메이션으로 쓸 거예요, 저도. 네,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좀 학자 연했어요, 그렇죠? 피덴틱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max with over 델타 트랜스포즈 P1 subject to 델타 트랜스포즈 P0 upper bounded by alpha 그 다음에 델타 i는 0에서 1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이게 리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에서 풀어야 될 최적화 문제, 수학적인 최적화 문제. 이제는 리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인지 전혀 모르겠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이 문제? 그렇죠? 어떻게 풀어요? 자,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고, P0가 1이에요. 만약에.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P0가 예를 들면, 모두 값이 같다고 합시다. P0의 엔트리들이 값이 다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죠,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사모님? 사모님, 어떻게 풀어요? 그때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봐요. 리소스의 합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델타 1, 2, 3, L까지 합이 되잖아요. 이게 컨스탄트면, all one 벡터면. 그게 어퍼 바운드 돼 있어요. 10억, 1억, 1조 원 가지고 있어요. 1조 원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은행이 P 자리 어때요? 이자율 더하기 1이죠. 그래서 1.01, 1.04 쭉 있어요. 답은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 주는 거죠. 그 문제는 알아요, 우리가. 그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이 값이 컨스턴트가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웬 이상한 놈도 하나 끼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제가 일부러 지난번이랑 비슷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르지만. 그렇죠. 근데 좀 더 비슷하게 만들려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엔트리들이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환을 하면 어쨌든 이 녀석들은 어때요? 델타 곱하기 1은 뭐 알파 2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써봐요. 이거를 서메이션으로 써봐요. 어떻게 돼요? 써봐요.
자, 어떻게 하려는지 알겠어요? 이거 전개하면 답변을 summation 델타 L P0L이에요. P0L은 P0의 벡터의 L번째 엔트리. 이게 알파 이하예요. 그래서 얘를, 이 서먼들을 델타 tilde L이라고 정의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는 summation 델타 tilde L이 알파 이하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 돈이 알파 억 원 있어, 알파 조원 있어 할 때 그 문제랑 똑같이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델타 틸드를 써서 쓰고 이것도 델타 틸드를 써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써봅시다. 알겠어요? 항상 잊지 말아요. 뭐랑 뭐? 커머넬러티와 디퍼런스를 한국말로 이거 뭐예요? 공통점, common한 거, 그렇죠? in common, something in common과 difference를 찾아내서 어때요? 조금이라도 내가 잘 아는 놈과 유사한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 그런 이그젠플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 많이 나와요. 니만 피어슨 렛말은 그냥 책에 있잖아요? 그 좀 하수들의 책에, 죄송합니다. 신수들의 책에 보면 그냥 이거 결론은 이거다 했는데 문제만 막 풀고 있어요, 문제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위에 것도 바꾸고 아래 것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일단 델타 틸다 L을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델타 L은 어때요? 이제 델타 틸다 L 나누기 P0L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어려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델타 틸다 L은 어때? 델타 L은 어떻게 돼요? 델타 L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다시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maximize delta tilde summation L은 1에서 L delta tilde P10 P1L P0L subject to sigma delta L tilde는 알파 이하 그다음에 delta L tilde는 0에서 P0L. 알겠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시킬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원리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몰랐어요. 제가 체계화 안 돼 있었으니까 그냥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리서치를 하고 티칭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어때요? 이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600만 불의 사나이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막 달리면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사모님 스토리 2가 시작이 됐어요. 답은 뭐겠어요? 딱 보이죠, 바로. 안 보이나요? 자, 우리 사모님께 여쭤보겠어요. 자, 알파 조원이 있어요. 현금으로. 알파 조원이. 그 알파 조원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각 은행에 L번째 은행에 또는 L번째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양이죠. 그렇죠? 맞아요? 요 B가 말하는 것은 그거였던 뭐 리턴이 얼마가 되나.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리턴이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뭐 반드시 1보다 커야 되고 뭐 이런 거 잊어버립시다. 이제 그냥 단지 이게 얼마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돈을 넣었을 때 더 많이 돌려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L번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하면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은행이 L개가 있는데 이자율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알파 조원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 조원 이하를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1년 후에 받는 돈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자, 아영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자율이 찾아가서 은행을 찾아 가장 높은 이자율을 주는 데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거기에 여기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 그래요? 저희는 한계가 있는데요. 알파 조원은 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알파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이 집에 가서 어떡하지 이래야 돼요? 아니면 은행에 온 김에 일단 그 은행에 한계까지 다 넣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은행 가야지 해서 그 다음 어느 은행으로 가요? 두 번째로 높은 은행에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은행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아까 알파 조원에서 일부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어때요? 한계까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또 다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높은 은행을 찾아가죠. 근데 딱 갔는데 남은 돈이 예를 들면 이 세 번째 은행의 P03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남은 거 다 넣고 이제 집에 가면 되죠. 만약에 또 남으면 또 그 다음 은행에 가면 되죠. 또 남으면 또 그 다음 은행에 가서 언제까지 은행을 돌아야 돼요? 내 수중의 돈을 다 은행에 넣었을 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하, equals 알파가 될 때 최적 솔루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리만 피어슨 디텍터는 뭐라 그랬어요? The most powerful detector of 레벨 알파라고 했죠. 왜냐면 이게 레벨 알파니까. 사실은 답이 뭐예요? 그걸 찾으면 결국 the most powerful detector of size 알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일견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답을 알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20몇 년 살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미 답을 알아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알겠어요? 풀기 전에는 몰랐는데 풀고 나니까 이미 다 아는 문제예요. 그거를 이 상황에 맞게 인터프리트를 할 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노트에 있으니까 노트를 봅시다. 노트가 보기 훨씬 편해요, 이제는. 자, 이게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여기 노테이션은 좀 다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어떤 그림을 그려놨죠.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P01분의 P0L분의 P1L 그 레이셔가 중요했죠. 그게 은행 이자율을 나타내는 거에 해당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은 무한정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스트래터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총 받는 돈이고, 어때요? 처음에는 어때요? 맥시멈까지, 그렇죠? 제로라고 썼는데,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P0, 1이에요. 알겠어요? 맥시멈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죠. 그러면 1년 후에 이 은행에 넣은 돈은 이까지 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요게 두 번째 은행의 한도죠. 기울기가 이제 이 기울기보다 작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까지 해서 맥시멈 넣고 나면 그 다음에 꺾어서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꺾어서 넣고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돈이 알파 1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알파가 여기라고 해봐요. 알파가 딱 여기. 그러면 여기서 끝나겠죠. 알파가 작아지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그림 뭘 뜻하는지 알겠죠?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율 있죠. P1 벡터와 P0 벡터의, 그러니까 P1 벡터를 P0로 나눈 것. 그러니까 벡터를 벡터로 나눴다는 게 이제 엔트리 와이즈 나눈 거죠. 엘리멘트 와이즈. 그 나눈 것을 소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1, 2, 3는 큰 순서를 말하는 거지 오브저베이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전에 잘못 얘기했는데 알겠어요? 이거는 오더링 한 거예요. 알겠어요? 오더링 하고
그때 오더링 했을 때 어때요? 어떤 은행보다 이자율이 더 낮은 데는 더 이상 투자 안 하죠. 그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데는 풀로 넣죠. 맞아요? 만약에 알파 값이 그 은행 여기 있으면 어때요? 여기서는 적당한 데서 하고 끝내죠. 돈을 풀로 안 하고. 그렇죠? 다시 얘기해요. 그 비율이, 이자율 비율이 어떤 특정한 게 존재해서 그것보다 큰 이자율을 주는 은행에는 풀로 넣고 한 개, 그것보다 작은 걸 주는 은행에는 하나도 안 넣고 그거랑 같은 걸 주는 데는 나머지 돈을 툭 털어 넣는 거죠. 그게 옵티멀 솔루션이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 갑자기 델타입니까? 하는데 다시 보면 델타 틸더로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P0 J에 해당하는 거예요. 탈탈 털어놓은. 내가 다시 써볼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디? 제가 써놨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레이셔죠, 그렇죠? 이게 지금 순서를 바꿔놨어요. 컨디셔닝 바를 써놨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순서를 바꿔서 P1,L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P1, P0, L이고 J라고 써놨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어떤 특정한 이자율보다 큰 데는 풀로 넣죠. 맞아요? 작은 데는 하나도 안 넣고 같은 데는 어떤 값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써라. 알겠어요? 돈을 다 써라. 이게 돈을 다 써라죠. 저렇게 하면서 돈을 다 써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뭘 정해야 돼요? 이 에타 값이랑 감마 틸드 값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돈을 다 쓰면서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클 때는 풀로 돈을 넣고 작을 때는 하나도 안 넣고 같을 때는 돈을 탈탈 털어넣는 그런 에타와 감마 틸드를 찾으면 되는데 이걸 다시 델타로 나타내면 그렇죠? 왜냐하면 델타와 델타 틸드는 어때요? 원투원 커레스펀던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이 레이셔를 있잖아요. 각 오브저베이션 위치에서죠. J번째, Y의 J번째 오브저베이션에서 하이파시스 1에서의 확률과 제로에서의 확률의 B를 가지고 그 B가 어떤 에타보다 크면 say H1이죠. 그렇죠? 이게 확률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확률이 1인 거예요. 그것보다 작으면 뭐라고 말한다? say H0. 만약 어떤 threshold랑 같으면 say H1 with probability 값만 거예요. 그래서 이게 randomized 룰이 돼요. 아까 어떤 은행에 나머지 돈 탈탈 털어넣었더니 그 어퍼 리미트 다 못 채웠잖아요.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randomized 하는 어떤 observation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Y1에서는 언제나 say 1이고, 그렇죠? 어떤 Y2에서는 언제나 say 0고, 어떤 Y3에서는 감마의 확률로 say 세타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랜더마이제이션이 우리가 제너럴 베이지안 디텍터에서는 중요 안 했죠.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어때요? 하나의 옵티멀 솔루션만 찾는다면 어차피 똑같은 베이즈 리스크를 줬잖아요. 그 랜더마이즈를 굳이 안 해도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니맥스 할 때도 어땠어요? 만약 디퍼렌셔블 한 V of 파이 제로가 있으면 랜더마이즈도 할 필요 없었죠. 맞아요? 그냥 미분해서 그게 딱 나오니까. 하필이면 딱 거기서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 되면서 딱 꺾이면 랜더마이제이션이 필요했어요. 왜? To equalize conditional risks. 맞아요? 니만 피어스는 어때요? 물론 어떻게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딱 꺾이는 부분까지 쓰면은 우리가 알파라는 돈을 다 쓰면 랜더마이제이션 필요 없겠죠. 근데 안 그러면 어때요? 랜더마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랜더마이제이션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어떤 은행에 풀로 안 채우고 남은 돈 탈탈 털어넣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결국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는지 다시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고 속으로 막 분노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도대체 뭐야? 뭐 쉽다는데 쉽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쉬워요. 알고 나면 자 4페이지를 다시 보겠어요. 3페이지네. 쏘리. 예. 자 3페이지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눠요.
알겠어요?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누고 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예요. 7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요? 찾을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럼 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다시 그리면 이게 y이고 이게 y1, y2, y 캐피탈 L. 이게 세타가 1일 때로 할게요. 아까랑 아래 위로 바꾸겠어요. 이게 편하니까. 세타가 0일 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성준 씨?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복잡하게 안 하고 심플리파이를 했어요. 그냥 제 원일 때는 어때요? 요 y1, y2 이렇게 될 때 확률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간다고 봅시다. 거꾸로 세타가 0일 때는 이렇게 확률이 쭉 올라간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리만 피어스는 렘마예요. 저 솔루션이. 저 렘마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두 개로부터 뭘 계산하라고요? 이 P1 벡터를 P0 벡터로 나눠요. 엘리먼트 와이즈. 매틀랩 노테이션 좋아해요? 이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닷 디비전이 어때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 나누는 거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이거는? 이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때요? 점점 작아지다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근데 리만 피어슨 렘마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어떤 스레스홀드를 잡으라는 거예요. 스레스홀드를 잡아서 어때요? 그것보다 큰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는 언제나 say H1 그러니까 세타는 1이라고 언제나 말하고 그렇죠? 그것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H0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false alarm rate가 false alarm probability가 알파가 되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았더니 false alarm 이렇게 잡을 때 false alarm probability는 어떻게 구해요? 스레스홀드가 A타면 false alarm probability는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어서 스레스홀드를 제가 여기다 잡았어요. 이때 false alarm probability는 어떻게 되죠? false alarm이란 게 뭐예요? 교수다! 잖아요. 그쵸? 이게 교수다죠, 지금. 맞아요? 이게 나타나면 교수다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관측값이 교수다 아니에요. 근데 언제? 교수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이 확률 두 개 더한 거죠. 이게 false alarm probability예요. 이것 두 개 더해서 알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두 개 더해서 알파가 아니에요. 이렇게 에타를 잡으면. 그럼 이 에타가 맞는 트레스홀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더해가면 돼요. 이게 순서가 딱 이렇게 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오더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B를 구하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리넘버링을 해서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일 높은 것부터 하나씩 이때의 여기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리오더링 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 딱 봐가지고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 봐요. 알파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일단 됐고 그 다음 거 봐요. 얘랑 더해서 알파보다 작은지 봐요. 작아요. 그럼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알파가 될 때까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딱 넘어갔더니 알파보다 커져버려요. 그 전까지 가면 알파보다 작아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는 랜더마이즈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알게 되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